시장 재편성, 레버리지 거래 60% 감소, 비트코인은 안정될까? 해시레이트 상승, 수익 하락, 채굴자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됐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신규 규정 발효,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디테일은 무엇일까? SOL 선물 거래가 뜨겁게 시작, 현물 ETF가 뒤따를까? 전 아내가 비트코인 예수 사건에 개입, 트럼프는 과연 믿을까? 현실 세계 자산의 성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인크 파이낸스가 AWA 뉴에라 시대를 선도한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18일 화요일 B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은 79만 8,400달러 구간에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84,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주요시 XA에서 숏 포지션 청산이 14억 2,800만 달러에 달했고 주말 동안 청산이 성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3,000달러 근처로 하락하며 새로운 다이나믹한 매도 매수 포지션 간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계약 청산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3,445달러를 넘으면 10억 달러 가까운 숏 포지션이 청산될 예정이며 81만 7,885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10억 4,700만 달러의 청산 위험이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83,408만 8,000달러 구간은 청산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장 하락 청산의 동력이 약간 강하므로 핀봉 현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뚜렷하게 둔화되었고 시장은 대규모로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계약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었고 2월 26일에는 3,500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오늘 오전 8시까지 1,397억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계약 거래의 급격한 축소와 비트코인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청산시키며 현재의 저레버리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첫 2주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은 2IHS 증가하여 811IHS에 도달했으며 이 중 미국 상장 채굴 기업들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약 10% 하락하며 채굴 수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시 가격은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지만 채굴자들은 매일 EIHS 당 블록 보상 수익이 48,300달러로 감소하여 2월보다 11%, 작년 4월 반감기 이후 52%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가 추적한 14개의 미국 상장 채굴 기업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3% 감소한 약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아고블록차인은 1% 상승하여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 사이퍼 마이닝은 25% 하락하여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은행이 추적하는 채굴 기업들 중에서 단 한 곳만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체인상 디파이 TVL이 소폭 반등하여 최근 875억 달러에서 908억 달러로 증가했고 자금은 3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과거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디파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공공 블록체인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위 12개의 공공 블록체인 중 베라차인과 소닉만 지난 30일 동안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나머지 공공 블록체인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중 이테와 솔은 자금 유출이 각각 20%에 달하여 시장의 전반적인 신중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주목할 점은 BSC 체인이 최근 역풍을 딛고 급성장하고 있으며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오창펑과 허이가 BSC 체인상에서 인기 있는 MEME 코인을 홍보하여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고 새로운 부의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BSC 체인의 인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18대 6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급속히 성장하는 이 산업을 위한 중요한 규제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장의 감정은 고조되고 있으며 USDT, USDC 등의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경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된 중요한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조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자사 창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년간 금지 조치를 설정하고 재무부가 그 위험을 추가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2022년 UST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불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조항의 뒤에 숨은 의도를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I was on the Hill today meeting with the leaders of our House and Senate committees for banking and for finance, and they are very committed to moving legislation through the House and the Senate this year in order to provide that clear regulatory framework that the digital assets ecosystem needs to sustain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법안은 자사 창출을 발행자가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루나가 UST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독 의존의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C, USDT는 달러 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며 투명한 감사 절차를 거쳐 시장 변동이 있더라도 1대1 교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사 창출 스테이블 코인은 내부 설계에만 의존하며 외부 자산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USD에는 주요 담보로 STETH, ETH 등의 이더리움 자산을 사용하지만 거버넌스 토큰인 ENA는 직접적인 담보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금지 조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부정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제 시험 단계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사 창출의 모호성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미래의 조정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재무부의 연구가 경계를 명확히 하여 어떤 프로젝트는 제한을 받고 어떤 프로젝트는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2년은 DeFi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산업이 더 안정적인 설계나 혁신적인 내구성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규제 당국의 태도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사 창출의 폐쇄적 시스템에 집착한다면 2년 후 더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T 붕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명확한 금지령이 아니라 법률 조항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발동될 수 있는 규제의 유령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그 기세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DP 생태계가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NFT와 게임피 분야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2월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500 SOL 표준 선물 계약과 25 SOL 미니 계약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으며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인베이스에 이어 미국 규제 시장에 처음 등장한 SOL 선물 계약으로 현금 결제를 채택해 규제 문제를 피했습니다. 3월 17일 SOL 선물이 CME에 정식으로 상장되었으며 이는 솔라나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 세계에서 솔라나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의미합니다. 3월 16일 Falcon X와 Stone X는 CME에서 첫 번째 SOL 선물 거래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시장 출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7일 솔라나 선물의 첫 거래일, 거래량은 4만 SOL로 현재 가격 기준 약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다음 영업일에 최종 거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선물 계약 거래가는 127달러로 3월 계약보다 2달러 낮으며 이는 시장에서 솔라나의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더 많은 거래 전략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CME에서 SOL 선물을 출시한 것이 SOL 현물 ITF 승인 가능성의 중요한 전주곡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SEC has delayed a decision on whether to allow ETFs for certain altcoins. In a number of releases published on Tuesday, the securities regulator gave notice that it was taking extra time to consider rule changes to allow Solana and XRP fund proposals from Bitwise and 21 Shares.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먼저 선물, 그 다음 ETF라는 전통적인 경로를 따랐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이 발전 경로와 일치합니다. SOL 선물의 출시로 SOL 현물 ETF의 승인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SEC는 아직 솔라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규제 태도가 계속해서 불확실합니다. SOL 현물 ETF가 승인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계약을 하려면 제 말은 계약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업계에서 사면 청원 대회가 열리고 전 아내까지 트럼프의 편을 들었다.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까? 에미다오가 선택한 프로젝트 역시 안정적이고 정확하다. 잉크 파이낸스의 가격이 2배 상승하는 걸 목격하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실크로드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를 사면한 이 사건은 마치 한길을 열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고속열차에 탈 기회를 노리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비트코인 초기 주창자인 로저 버에 대해 공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가 이메일 사기 탈세 및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그가 2014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할 때 비트코인 자산과 거래 소득을 고의로 숨겨 미국 국세청에 4억 8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는 자신이 법적 전쟁의 희생자라며 트럼프에게 사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트럼프의 전처인 마를라 메이플스도 이 사건에 개입하여 더 많은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I didn't evade any taxes at all. My stance the entire time is that I will gladly pay anything that the law requires me. We literally filed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s to the IRS saying, what do you think I owe? Show us the calculations. And they still haven't been able to provide any of the calculations. And the fact of the matter is not only was I the first person in the world to start investing in the Bitcoin ecosystem, I was one of the very first people in the entire world to try and pay taxes on Bitcoin income. 최근 트럼프의 두 번째 전처인 마를라 메이플스가 공개적으로 로저 버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지지자들이 만든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앨런 머스크, 미국 법무장관 팸 판디를 태그했다. 여론 영향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이플스 외에도 이 소송 철회 운동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로스 울브리히 등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를라 메이플스는 한때 연예계 스타였고 트럼프와의 결혼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딸 티파니 트럼프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7월에는 런던 표준 야간 뉴스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갑자기 로저 버의 사건에 개입하면서 그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벌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백악관은 버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월 머스크는 X 플랫폼에서 글을 올려 명확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버는 미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특권은 시민에게만 주어지므로 사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버의 사면 꿈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였으며 사실 매우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3년 우리는 BTB에서 미다오를 설립하고 우리만의 웹3 탐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다오를 만들면서 우리는 잉크 파이낸스와 협력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잉크 파이낸스는 다오 금융관리에 특화된 싱가포르의 기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확장 가능한 디파이 구조를 바탕으로 디아오, 웹3 프로토콜 및 온체인 금융관리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듈화된 SaaS 수준의 프로토콜을 통해 잉크 파이낸스는 투명하고 일관된 유연한 금융관리 방법을 제공하며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잉크 파이낸스는 우리가 미다오에 투자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최근 잉크 파이낸스는 노바스트로와 협력하여 자사의 생태계에 참여하고 RWA의 인수와 재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모듈화된 도구는 DAO, DeFi 및 RWA 발행자가 위험 관리, 유동성 및 규정 준수를 최적화하도록 지원하고 온체인 금융의 투명성과 확장성을 촉진합니다. 온체인 구조화된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잉크 파이낸스는 웹2와 웹3 간의 다리가 되어 기관급 국고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잉크 파이낸스의 네이티브 토큰인 QUIL은 지난 30일 동안 0.010달러에서 최고 0.9294달러까지 상승하여 상승률이 403.13%에 달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토큰화 자산 규모가 30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 디파이는 깊게 융합되고 있으며 노바스트로와 인케이 파이낸스는 함께 월스트리트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MoveVM 플러스 아이겐레이어 AVS 기술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 자산인 RWA를 위한 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통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MoveVM은 RWA의 안전한 금고로 자산을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겐레이어 AVS는 감사인으로 모든 거래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사기나 해킹을 방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더 투명하고 안전하며 분산화된 RWA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K 관계자에게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소라나 생태계 내의 특정 규제 준수 펀드가 에미다오의 운영 모델과 관리 프로세스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펀드인지는 인K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정은 에미다오의 가치와 영향력이 업계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에미다오가 선택한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선견지명을 입증한 것입니다. 온체인 렌스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3월 18일 미탈리크는 5,000개의 DIC-N을 판매하여 65.19개의 ETH, 약 14만 4,672달러를 얻었습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드루로프는 어젯밤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프랑스를 떠나 두바이에 돌아왔음을 확인하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집에 돌아가니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론다오는 트론 네트워크가 2024년에 연간 수익 20억 달러를 초과하며 전년 대비 11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트론은 TRX 거래 수수료를 100% 소각하여 몇 안 되는 디플레이션형 블록체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청 정보에 따르면 현재 적어도 13개의 솔라나 기반 거래소 거래 상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신청 기관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캐니, 스무라나 쉐어스 등이 포함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리스크는 에어드랍 자격 조회 기능을 오픈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시즌 1의 LSK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 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